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쿠팡 유출 사태가 우리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무려 3,370만 명. 단순 스팸을 넘어서 이게 자택 침입과 같은 물리적인 범죄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속옷이나 개인용품들, 개인적인 물품들을 구매한 적도 많고, 근데 이런 쇼핑 목록 자체가 유출이 되면 불안할 것 같아요. 난감하더라고요. 경비원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새벽 배송 때문에 적어뒀던 그 아파트 공용 현관 비밀번호 이것까지 싹 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요. 개인정보 안 털렸다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하나씩 제가 따져보면은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보면은 아파트에 이제 공용 현관 비밀번호도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일일이 열어주기 힘드니까 배송인 정보에다가 그걸 다 입력해 놓는데 그것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 요청사항 이런 것들 적어 놓잖아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노약자 계십니다.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 이 집은 아이를 키운다. 어르신이 계신다. 뭔가 범죄로 타겟을 삼을 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 지금은 퇴사한 쿠팡에서 일했던 그 중국인 직원이 벌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이 직원이 범행을 벌이고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경찰 쪽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수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청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요.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이거 자체도 일단은 분석 중인 상황입니다. 유력 용의자가 중국 국적일 가능성도 포함해서 수사 중이라는 것이지 국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국 국적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서울청 관계자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고 국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들 취재에 따르면 내부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이고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퇴직 전에 쿠팡에서 내부 전산망 접속 인증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직 당시에 어떤 걸 확보를 했냐면 데이터에 접근하는 열쇠인 토큰을 이용을 해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를 긁어 모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걸 퇴사하면서 어떻게 가지고 나가서 어떤 식으로 범죄에 활용을 한 건지 이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이번 사태가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미 개인정보 탈취 시도는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 6월부터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5달 가까이 쿠팡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이 3,300만 명분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나갔던 건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에서 따져봐야 될 대목인데 뭔가 조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글이 올랐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 상장되고 저도 취재할 때 보면 외국인 직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문화가 다양하다 그런데 직장인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쿠팡의 IT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비율이 높다. 차근차근 높아졌는데 뭔가 이들 사이에서도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 무분별하게 중국인들을 데려 쓴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혼자서 한 건지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도 수사에서 가려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 교수님, 일단 추정되는 이 사람, 우리나라를 지금 떠난 상태라서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자, 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쿠팡의 협박 메일을 보낸 걸로 지금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메일이라는 물증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었는데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일단 로그 기록,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P를 확보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접속이 됐는지 하는 부분이 확인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메일들이 발송이 됐습니다. 첫째는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발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쿠팡에 또 이메일이 발송이 됐어요. 근데 이 이메일은 2개의 계정에서 발송이 됐기 때문에 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이메일의 IP 주소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이나 중국 현지에서 접속한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범행에 사용된 IP를 추적하고 있고 네. 동일 범인지 다른 범인인지 모르겠지만 2개의 계정에서 이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에 그 계정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지금 3명이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안 입은 사람을 찾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지금 화가 날 대로 화가 났는데 그래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방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 손해배상 규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어떻게 받는지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2, 제3의 어떤 단체들을 거쳐서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게 유출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걸 소비자가 다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과실로 유출만 된다고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기업은 자신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해킹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을 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보 보안 기술로 막을 수 없는 해킹 시도로 인해서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기업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크게 인정된 사례도 많이 없고 실제로 면책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내부 직원이 유출을 했고 네. 그 사람이 개인정보에 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접근 권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 하면 또 하나 더 있는 규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무려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게 지금 쿠팡에서 이 사람 어떻게 관리했는지 내부적으로 이 보호교육이라든가 접근 권한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과실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실제로 거액의 손해배상 수준이 인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상 문제도 있지만 이남희 기자, 결국에는 자 이렇게 유출된 정보로 이게 어떤 범죄에 어떻게 작용될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수사 당국도 이 그러니까 중국인이 네. 혹시 이 빼돌린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 혹시 팔았는지 이거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경우는요. 기저귀를 많이 사서 아이를 키우는 집이네. 이 집은 여성 1인 가구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타겟팅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뭘 샀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니까 예. 여기에 맞춰서 스미싱 문자를 보낸다거나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 네. 맞춤형으로 또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게 더 불안한 겁니다.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제발 이번에는 엄격한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